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환자 신명을 봤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69세 동창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이 친구는 매년 건강검진 받고 정상이라는 말 듣고 안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측정하니 위 혈압이 195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던 건강한 친구였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친구가 건강검진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한두 번 잰 혈압이 정상이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재봤다는 겁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천 번 봤습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1933년생입니다. 한국전쟁 때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북 삼성병원 심장내과 과장을 15년 했습니다. 32년째 고혈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5만 명 이상 진료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돈 벌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91세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제가 60년간 쌓은 경험으로 한 분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65세 때 일입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50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즉시 약을 처방했죠. 의사인 저도 그때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서 잰 혈압이 정확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재봤습니다. 놀랍게도 평균이 120이었습니다. 병원에서만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의사들은 이걸 하얀 가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집에서 혈압 재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귀찮아서입니다. 둘째는 혈압계가 없어서입니다. 셋째는 재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제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32년째 뇌졸중을 연구하는데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뇌졸중 환자 2만 명을 분석했더니 절반이 자기가 고혈압인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 안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후배의 친형 이야기입니다. 의사 동생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검진도 안 받고 혈압도 안 재다가 58세에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혈압이 195였대요. 후배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형한테 매일 혈압 재라고 100번 말할 걸 그랬다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두통이 있어야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60년간 본 고혈압 환자 중 80%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위 혈압 190인 환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팔팔한데 무슨 고혈압이에요? 이분이 3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왼쪽 반신마비였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대부분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목 뒤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통이 생깁니다. 이게 긴장성 두통입니다. 두통의 95%가 이겁니다. 혈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코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피가 나면 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코피는 대부분 코 안이 건조해서 납니다. 겨울에 난방하면 습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콧점막이 마르면서 실핏줄이 터집니다. 코를 세게 풀거나 비비는 습관이 있으면 더 자주 납니다.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때는 늦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병원 혈압을 믿는 겁니다. 하얀 가운 고혈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서 하얀 가운 입은 의사나 간호사를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만 혈압이 20에서 30 올라가는 분들이 전체의 30%나 됩니다. 제가 진료한 김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인데 병원에서 혈압이 160 나왔습니다. 즉시 약 처방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집에서 일주일 재봤습니다. 평균이 125였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던 겁니다. 3년간 불필요한 약을 먹을 뻔했죠. 약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 높은 경우입니다. 이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높은데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앞이니까 긴장이 풀려서 정상으로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혈압이 높은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의사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오해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이라는 공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제 환자 10명 중 3명은 생활 개선으로 약을 끊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체중 5kg만 빼도 혈압이 10에서 20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체중이 줄면 심장이 펌프질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관도 유연해집니다. 특히 뱃살이 빠지면 효과가 큽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짠 음식만 줄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소금을 12g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5g인데 2배 이상 먹는 겁니다.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3g 들어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4g입니다. 라면은 5g이나 됩니다. 국물만 안 먹어도 소금 섭취가 절반으로 줍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혈압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혈압계를 준비하세요. 팔뚝에 감는 전자혈압계가 좋습니다.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둘째, 측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상태거든요. 저녁에도 한번 재세요. 자기 전 30분 전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커피 한 잔에 혈압이 20 올라갑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팔은 심장 높이로 올려 놓으세요. 테이블에 팔을 올려 놓으면 됩니다. 다섯째, 2분 기다리세요. 앉은 후 바로 재면 안 됩니다. 2분 정도 편안히 쉬다가 재세요. 이때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TV도 끄세요. 여섯째, 2번 측정하세요. 1분 간격으로 2번 재세요.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 값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는 긴장해서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일곱째, 일주일 평균을 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일주일 평균을 계산하세요. 이게 당신의 진짜 혈압입니다. 위 혈압 135, 아래 혈압 85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35에서 139 사이면 주의 단계입니다. 14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높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일주일 평균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환자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 68세 남성분입니다.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은퇴하고 혈압 관리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155 나와서 약 처방받았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주일 재보라고 했더니 평균 128이었습니다. 약 안 먹고 생활 개선만 했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첫째, 국물을 끊었습니다. 평생 된장찌개 매니아였는데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30분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셋째, 체중을 5kg 뺐습니다. 78kg에서 73kg로 줄였죠. 3개월 후 혈압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3년째 약 없이 정상 유지 중입니다. 연 36만 원 약값 아끼고 부작용도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정희 씨, 75세 여성분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3년간 혈압약 먹으면서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대요. 제가 집에서 혈압 재보라고 했더니 위 110, 아래 70이었습니다. 약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겁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위 120, 아래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아들한테 짐 될까봐 죽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본 환자 중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82세 할아버지인데 10년간 혈압약 3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재보니 위 100 아래 62였습니다. 심한 저혈압이었죠. 약을 하나씩 줄여서 지금은 한 개만 먹고 위 130 아래 80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불필요하게 고생한 겁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 콜레스테롤 200 넘었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합친 겁니다.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검진표에 보통 LD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뜻인데 그냥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60에서 189면 경계입니다. 190 이상이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당뇨나 심장병이 있으면 1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뇌졸중 병력이 있으면 7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HD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운동하면 올라갑니다. 의사들이 이런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콜레스테롤 높다고만 하고 약 처방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공포에 떱니다. 계란 노른자도 못 먹고 고기도 끊고 삽니다. 사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음식은 20% 영양밖에 없습니다. 제가 응급상황 구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얼굴을 보세요.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팔을 확인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셋째, 말을 들어보세요.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라고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부르세요. 골든타임은 6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 도착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집에서 혈압제라고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한 겁니다. 병원 혈압만 믿고 약 처방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그게 표준 진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정 혈압이 진짜라는 게 의학계 정설입니다. 제가 91세에도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다들 혈압 관리 제대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들입니다. 특히 제 동료 의사들도 많이 쓰러졌습니다. 의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건강은 소홀히 합니다. 작년에 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55세 대학병원 교수인데 혈압이 170이래요. 그런데 증상이 없으니까 약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을 냈습니다. 너 같은 의사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친구가 지금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지금 바로 재보세요. 없으면 내일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약국 가서 사세요.
팔뚝형 전자혈압계 5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당신 생명을 구할 투자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 재세요. 화장실 다녀온 후 2분 쉬고 두 번 재서 두 번째 값을 기록하세요. 수첩에 날짜와 시간 혈압 적으세요. 일주일 후 평균 내보세요. 생활 개선 6개월 계획입니다. 국물 음식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끊으려 하지 마세요. 처음엔 국물 반만 남기세요. 익숙해지면 다 남기세요. 운동은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점차 30분으로 늘리세요. 체중은 한 달에 1kg씩 빼는 게 목표입니다. 급하게 빼면 요요 현상 옵니다. 월요일은 혈압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일주일 기록 보고 평균 내세요. 수요일은 체중 재는 날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옷 입고 재세요. 금요일은 한 주 돌아보는 날입니다. 잘한 점과 못한 점 정리하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개선 6개월 해도 140 넘으면 약이 필요합니다. 이미 당뇨나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면 바로 약 시작하세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병력 있으면 무조건 약 드세요. 약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작용 있으면 종류 바꾸면 됩니다. 혈압약 종류가 100개 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약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몽 주스 먹어도 되나요?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 있으니 피하세요. 특히 칼슘 차단제 계열 약 드시면 안 됩니다. 홍삼은 어떤가요? 혈압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량은 괜찮지만 매일 먹는 건 추천 안 합니다. 바나나는 좋나요? 네, 좋습니다.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 도와줍니다. 하루 한 개 추천합니다. 술은 얼마나 마셔도 되나요? 남자는 하루 소주 2잔, 여자는 1잔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혈압 올립니다. 스트레스도 혈압 올리나요? 네,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더 문제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추천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압은 소리 없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관리는 시끄럽게 해야 합니다. 매일 재고 기록하고 가족한테 알리세요. 혼자 조용히 관리하다가는 놓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60년 의사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측정, 기록, 실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측정하고 수첩에 기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제 동창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세요. 댓글에 현재 혈압과 목표 혈압 적어주시면 개인별 맞춤 조언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종류별 특징과 부작용 관리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럽다고 약 끊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약 조절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91세 의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